안녕하세요. 김기범 기자입니다. 오늘은 스테파노스 치치파스가 과연 내년도 그랜드슬램 대회를 우승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치파스 정말 대단했죠. 월드 투어 파이널에서 페더러와 도미니크 팀을 연속으로 물리치고 결국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이 21살의 나이에 레이튼 휴이트 이후로 최연소 투어 파이널 대회 우승인데요. 월드 투어 파이널 우승을 한 이 치치파스 선수가 내년도 그랜드슬램 우승 정말 할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efanos Tsitsipas is the 2019 Nitto ATP Finals champion. 치치파스 선수의 경기로 여러 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원핸드 백핸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치치파스 백핸드의 힘은 범실이 없다는 겁니다. 이 원핸드 백핸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범실이 많지 않다. 사실은 투핸드 백핸드는 안정성, 그리고 원핸드 백핸드는 공격성이거든요. 근데 치치파스 선수는 이런 공격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겸비한 원핸드 백핸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승전 도미니크 팀 선수와의 경기에서 치치파스의 원핸드 백핸드 위력은 더욱더 잘 드러났는데요. 원핸드 대 원핸드의 대결, 정말 보기 드문 이런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관중들의 보는 눈은 더욱더 즐거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치치파스와 도미니크 팀의 원핸드 백핸드의 차이에서 승패가 갈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 실제로 ATP 분석 사이트에서도요, 치치파스 선수의 원핸드 백핸드의 강력함을 이번 월드 투어 파이널 우승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봤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백핸드 위너가 2개, 그리고 치치파스가 2개, 도미니크 팀 선수가 3개에 불과했는데요. 자, 이거 위너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범실이 승패를 갈랐는데, 범실에서 치치파스는 15개의 백핸드 스트로크 범실, 그런데 도미니크 팀 선수는 이거보다 거의 10개가 넘는 26개의 범실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이 점수 차가 곧 승패를 갈랐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서로가 그 원핸드 백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은 맞고요. 그쪽을 공략한 결과 치치파스 선수는 거의 약점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어떤 방어군을 형성을 했고, 그 도미니크 팀 선수는 여기서 많이 범실을 쏟아내면서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 치치파스 선수의 원핸드 백핸드 굉장히 스윙 궤적이 크고 시원시원한데요. 원핸드 백핸드의 특징은 굉장히 스핀을 많이 먹여서 네트 마진을 높게 가져가고 있어서 범실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스핀을 많이 먹기 때문에 상대방 코트에 도달한 다음에 어떤 바운스가 된 후에 어떤 공격성이라고 할까요? 상대가 받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4강전이었던 로저 페더러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잘 드러났는데요. 로저 페더러 선수도 원핸드 백핸드의 지존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완벽에 가까운 원핸드 백핸드를 구사하지만 치치파스에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스핀의 양에 있어서 코트 뒤편으로 향하는 어떤 깊이의 면에서 치치파스에 미치지 못했고, 또 결정적인 고비, 위기의 순간마다 치치파스 선수는 방향을 먼저 바꾸는 다운더라인 백핸드 위너를 장렬시키면서 페더러 선수의 허를 찔렀어요. 이렇게 원핸드 백핸더끼리 대결해서 치치파스가 2번 다 이기면서 월드 투어 파이널을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치파스 선수의 내년 시즌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월드 투어 파이널에서 우승했다고 그 다음 해에 챔피언에 오른다거나 세계 랭킹 1위에 오른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지난 2, 3년간의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앤디 머레이 선수가 투어 파이널 처음 우승 차지한 다음에 2017년에 속절없이 무너졌고, 2017년 우승자인 디미트로프 선수도 투어 파이널에서 우승하고 세계 랭킹 3위까지 찍었고,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메이저 챔피언의 수건을 푸는가 했었는데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2018년 역시 알렉산더 즈베레프, 차세대 넘버원으로 오랫동안 불려왔던 즈베레프 선수가 투어 파이널에서 결승전 조코비치, 준결승 페더러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해서 드디어 이제 젊은 선수들의 시대가 왔다 했는데, 즈베레프 선수는 올해 2019년 상반기에 극심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월드 투어 파이널 우승이 내년도, 다음 연도의 어떤 활약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로 보면 3년간의 통계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치치파스 선수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아주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치치파스 선수의 지금 상승세와 기량적인 측면, 또 한 가지,
멘탈적인 측면이 너무나 강력해졌기 때문에 이 선수는 과거 두세 명의 선수와는 달리 2020년 시즌을 굉장히 더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일단 내년 치치파스 선수의 메이저 대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월 호주 오픈인데요. 이제 당장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호주 오픈에서 과연 치치파스가 우승할 수 있느냐? 작년도에 이미 치치파스는 이 대회에서 16강전에서 로저 페더러를 물리치고 4강까지 오르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드 투어 파이널의 상승세, 지금 페더러와 조코비치, 나달을 한 번씩 이겨본 2019년의 경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호주 오픈의 우승 후보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 오픈, 어렵습니다. 자, 나달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 오픈 클레이 코트에서 나달이나 도미니크 팀 선수 있죠. 이 선수의 클레이 코트 테니스를 아직 치치파스 선수가 이겨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윈블던인데요. 윈블던 역시 마찬가지인 게, 자, 윈블던 잔디 시즌이 1년에 약 2달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절대적인 경험이 필요해요. 이 잔디 코트에서 뛰어볼 수 있는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치치파스가 지난 윈블던에서도 허무하게 1라운드 탈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물론 만약 치치파스 선수가 잔디 코트에 잘 적응해서 워밍업 대회를 잘 치르고 윈블던 첫째 주에서도 잘 살아남아서 16강, 8강까지 진출한다면 저는 그때부터는 우승 후보로 꼽고 싶습니다만, 아직도 윈블던의 잔디는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 이런 관록 있는 빅3, 30대 백전노장들의 어떤 경험치를 이겨내기에는 잔디 테니스는 경험 없이는 참 어렵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블던도 치치파스 선수가 쉽게 우승을 장담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단계다, 이렇게 보고요. 자, 마지막 US 오픈인데요. 저는 US 오픈도 호주 오픈과 마찬가지로 치치파스에게 굉장히 큰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 두 가지 대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시즌 메이저 대회 US 오픈 하드코트에서 치러지는 이 대회에서 종종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이 경험 많은 선수들을 이기고 이변을 달성했던 과거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치치파스뿐 아니라 이른바 넥젠 스타들이라고 불리우는 1단의 선수들이 가장 우승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대회가 바로 시즌 마지막 대회인 US 오픈이라고 봅니다. 내년에 치치파스가 그랜드슬램을 우승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과정에서 빅3를 한 차례 이상 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요, 첫째 주 1, 2, 3라운드에 순항해야 돼요. 자, 나달, 페더러, 조코비치가 메이저 대회에 강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초반 라운드에서 하위 랭커들을 상대로 가볍게 3대0 승을 많이 거두고 올라온다는 데 있어요. 첫째 주에 충분히 가벼운 승리를 통해서 체력을 비축하고 둘째 주 8강, 4강 결승에 컨디션을 맞추는 그런 사이클에 굉장히 능한 선수들이거든요. 이 치치파스 선수도 지난 2019년 정말 엄청나게 인상적인 활약을 보였습니다만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부진했던 이유는 초반에 하위 랭커들을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치치파스 선수가 한 가지 딜레마를 좀 극복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라파엘 나달 딜레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달에게 치치파스가 아직 확실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심지어 월드 투어 파이널에서 그렇게 페더러도 이기는 그런 어떤 굉장히 큰 상승세를 탔던 치치파스 선수가 나달만큼은 이기지 못했거든요. 이 원인은 서로 간의 상성에 있습니다. 자, 역시 원핸드 백핸드의 약점을 잘 공략할 수 있는 왼손잡이 나달의 포핸드인데요. 나달의 포핸드에 대한 그 치치파스 원핸드 백핸드가 완벽한 해법을 찾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 어떤 수수께끼 딜레마를 풀어야만 메이저 대회 우승 후보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인데요. 자, 치치파스뿐 아니라 내년에는 정말 20대 초반의 신세대 스타들이 빅3를 많이 위협할 것 같습니다. 1월 호주 오픈부터 당장 큰 위협이 될 것 같고, 자, 치치파스 외에도 이번 대회 활약했던 지베레프도 있고요. 자, 도미니크 팀 선수 빼놓을 수 없죠. 그 메드베데프 선수, 하차노프, 이런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이 정말 내년에는 더 단단히 준비하고 경험을 쌓아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빅3가 이들의 젊은 세대들의 어떤 큰 도전을 이겨내는 것이 정말 내년 시즌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치치파스는 선두주자에 설 것이고요. 자, 치치파스가 만약에 내년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유력한 호주나 US 오픈을 우승할 수 있다면 내년에는 정말 진정한 세대 교체를 이룰 수 있는, 남자 테니스 15년 동안 이어진 빅3, 빅4 체제가 정말 이제 정리가 되고 새로운 선수들의 시대가 올 수 있는 그런 남자 테니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